오늘 밤 함께 읽어볼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 쓰였지만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깊이 들어맞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지치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사소한 눈빛 하나에 오래도록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우리는 종종 일을 잘하는 법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이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데도 왜 관계는 자꾸 엇갈리는지, 왜 어떤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갖고도 오해를 받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누군가의 협력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건네는 말과 태도부터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거창한 철학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멀어지는지,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왜 예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고 존중받고 싶어 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늘 다른 문제입니다. 피곤한 날엔 말이 짧아지고 억울한 날엔 설명보다 반박이 먼저 나오고 지친 마음은 타인의 감정보다 내 감정부터 지키려 하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라기보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태도를 다시 조용히 꺼내 보내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먼저 비판과 비난이 관계를 망친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비난을 받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든다고 카네기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말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네기는 비판 대신 이해를 권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런 선택으로 몰아갔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대의 모든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라고 인정 속에서 힘을 낸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만 하는 아부가 아닙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한 것은 바로 지적하면서 잘한 것은 당연하게 넘겨버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친구에게도 수고했다는 말보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을 더 쉽게 꺼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는 말, 나의 진심을 봐주는 시선, 작은 수고를 기억해주는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은 대단한 설득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흔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닿고 그 조용한 울림은 관계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도 자기만의 사정과 감정,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이 말은 참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듣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반박할 타이밍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공감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내 주장을 꺼내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진짜 경청은 다릅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나를 설득하려 드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에게 더 쉽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를 여는 가장 강한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네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힘들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레 마음이 갑니다. 관계는 거대한 사건으로 깊어지기보다 이런 작은 기억들로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좋은 인간관계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화려한 화술이 없어도, 타고난 친화력이 없어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조금씩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논쟁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그는 논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뜻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은 항상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겨서 얻는 만족이 관계를 잃고 남는 손해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결국
이긴 쪽도 찝찝하고 진 쪽은 더 마음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끝나도 감정은 오래 남고 그 뒤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불편해집니다. 카네기는 그래서 정면 충돌보다 우애와 존중을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볼까요? 이런 말들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대화를 오래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생각보다 감정을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안전한 대화의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조언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이 원칙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놀랄 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칠 때 여러 앞에서 망신을 주면 문제는 고쳐질지 몰라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같은 말도 훨씬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잘못을 했을 때조차도요. 그래서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은 결국 사람의 자존심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로도 읽힙니다. 우리는 가끔 사실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건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타이밍에 건네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령이 아니라 질문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시키면 반발하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면 움직입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편이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생각할 여지를 주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꾸어 놓습니다. 카네기의 글을 읽다 보면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재주가 아니라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인정, 조심스러운 배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원칙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진실을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화를 참는 것, 조금 더 들어주는 것, 먼저 웃어주는 것, 굳이 이기려 하지 않는 것, 작은 수고를 지나치지 않고 알아봐주는 것. 이런 사소한 태도들이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는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론이 지금까지도 읽히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이 책은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읽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말의 온도를 낮추는 것. 어쩌면 좋은 인간관계란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이런 작은 절제와 배려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도 결국 그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라고. 관계는 밀어붙여 얻는 것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자라난다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용한 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조금 더 잘 들어줄 수 있었던 순간, 혹은 내 마음을 먼저 앞세우느라 놓쳐버린 관계 하나쯤 말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관계는 늘 아주 작은 태도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의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의 배려가 하나의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 삶을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진심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